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 무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나스닥 급등이 과연 하루짜리 영광으로 끝날지 그 결말이 너무나 궁금해졌던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완전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나스닥은 이틀 연속 오르며 어제의 상승이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가 상승한 것은 뚜렷한 호재 덕분은 아니었습니다. 장 시작 전 소매 판매의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는 딱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 늘어나서 시장 예측치였던 1.9%보다 훨씬 강력했는데요. 소매 판매의 강세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강하다는 얘기이니 곧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매출이 좋으면 당연히 이번 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좋은 점인데 하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높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는 얘기고 그만큼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오를까요? 물가가 오르죠. 인플레이션에는 악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네, 금리입니다. 물가가 강해지는 만큼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더 안 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금리에는 악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시장은 소매 판매 강세를 악재로 해석하기보다는 호재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리만이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착륙 우려죠. 시장은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환경인데 수입까지 감소한다면 완전 답이 없겠죠. 따라서 현재 시장이 금리만큼이나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매 판매의 강세를 시장은 연착륙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물론 물가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최종금리 5.5%를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도 어차피 금리 5.5%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금리는 이미 체념을 했고 최소한 기업들의 수입이라도 좋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런 정보가 나온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아니 금리가 5.5%까지 오른다는데 대체 시장은 왜 오르는 거지?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결국 그 종착 지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퇴근길에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만큼 짜증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내 방송이 나옵니다. 무슨 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돼서 이제 5분 후면 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5분 후에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 온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현재 시장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비록 예상보다 금리 인상의 종료 타이밍은 뒤로 밀렸지만 어쨌든 이제는 지긋지긋했던 긴축 정책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금리의 측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긴축 정책이 끝난 다음을 생각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나스닥은 지난번 뚫지 못했던 하방 추세선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먼 거리를 한 번에 뛰어왔죠. 그래서 결승선 앞에서 조금 숨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돌렸으니 다시 뛰어야겠죠.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마지막 다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한 번에 뛰어넘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하나 더 가져와서 놔야겠죠.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새로운 돌을 가져와서 놓았고 이 돌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도움 닫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너가기가 훨씬 쉬워졌겠죠. 현재의 추세를 몰아 한 번에 뚫어버릴지 아니면 저항선 바로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쉬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전보다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우가 추세를 바꿨을 때
다음은 S&P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S&P는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순조롭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가 추세를 바꿨을 때 그 다음은 누구 차례라고 했나요? 나스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길었던 1년이 넘는 하락 추세를 종식할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만약 나스닥까지 추세를 바꾸고 나면 이제 미국 주식은 자타공인 약세장을 완전히 끝내고 상승 추세로 방향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물가나 금리 정책에 따라 비록 속도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방향은 결국 지난해 돌아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되돌아가는 속도를 결정할 다음 중대한 이벤트는 언제일까요? 일단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전처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사람들이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용 강세에 대해 체념을 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 중대한 이벤트는 다음 주 수요일 있을 FOMC 의사록 발표가 될까요? 저는 이것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준의 스탠스를 여러 번 확인한 시장이 이미 지나버린 회의의 의사록에 크게 마음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겠죠? 그렇다면 역시나 다음 중요 지표는 24일에 발표될 PCE 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시 물가로 돌아왔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번 달 CPI의 강세를 생각한다면 이번 PCE 물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의 근원 PCE 예측치도 지난달과 같은 4.4%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린다는 건데요. 이번 달 PCE 물가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한 4.6% 정도로 지난달보다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현재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고 해도 내려야 할 물가가 오히려 올랐다면 그때는 분명히 공포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4일 발표될 PCE 물가가 매우 중요한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결과가 무엇이든 결국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도만 바뀌겠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버는 돈을 더 싼 가격에 자산으로 전환할 시간이 더 길게 주어진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도 오르면서 드디어 직전 고점인 214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미국 내 슈퍼차저 일부를 모든 EV 차량에 개방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죠. 현재 17,000개가 조금 넘는 미국 내 슈퍼차저의 40% 정도인 7,500개를 2024년 말까지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견 안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경쟁사 대비 테슬라의 우위를 가져가는 강력한 지위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좁은 안목입니다. 테슬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첫째, 전기차의 대중화를 빠르게 앞당기면서 북미에서의 전기차 시장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침투율은 겨우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넓은 대륙에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아무래도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충전 인프라 증가로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미국 내 6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판매량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전기차 내 점유율은 떨어지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전기차는 지금까지 먹은 파이보다 앞으로 먹을 파이가 16배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광고 효과입니다. 충전소를 타 회사에게도 개방하고 EV 대중화를 선도하게 되면 테슬라는 명실상부 최고의 친환경 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확립될 것입니다. 특히나 ESG가 중요해지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자체로 최고의 브랜드 홍보가 되겠죠. 또한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타 회사 차량 고객들은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할 때마다 끊임없이 간접 광고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개방하는 충전소는 일부에 불과하죠. 아마 이용할 때마다 이럴 바엔 차라리 테슬라 사서 모든 충전소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보기 체험판을 제공한 뒤 본격적인 결제를 하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셋째로 자체적인 매출 증가입니다. 모든 EV 사용자가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하게 되면 테슬라의 슈퍼차저 수익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지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슈퍼차저를 향후
더 많이 설치하고 더 많이 개방한다고 했을 때 이 수익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슈퍼차저에는 테슬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들어가죠. 향후 슈퍼차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숨은 의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이든 정부의 EV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른 선제 공격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법안에 따라 2030년까지 충전소를 50만 개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개방하지 않더라도 나라 돈으로 엄청난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개방하게 되면 당연히 불필요한 충전소를 더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슈퍼차저가 떡하니 있는 곳 바로 옆에 새로운 가게를 차리지는 않을 거란 거죠. 그만큼 전체 충전소 내에서 슈퍼차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그만큼 테슬라의 에너지 인프라가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차피 국가가 충전소를 여기저기 깔 건데 그 전에 테슬라가 그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슈퍼차저를 개방하게 된 진짜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거의 척을 지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큰 그림 하에 슈퍼차저 개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호재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제 당분간은 나스닥이 언제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재미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 리듬이야말로 투자를 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